안녕하십니까, 강인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들레즈 경제학 토론클럽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리메이크 영상으로서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요, 현대 형이상학의 정수 두 번째, 들레즈의 존재의 운동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존재의 운동은 잠재적 세계와 현실적 세계를 끊임없이 넘나드는 영원 회귀이자 차이의 반복,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은 들레즈의 존재의 운동, 신자유주의 극복 프로젝트 16번째를 수정 보완해서 리메이크한 것입니다. 이제 구독자도 이제 300명에 육박하고 있어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영하 300 아시죠? 네, 뭐 예전에 뇌 근육을 튼튼히 키우자, 뇌 근육을 키우자, 신자유주의 극복 프로젝트 11번째 이런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300이란 영화 있잖아요. 몸 근육 튼튼한 그 그리스 스파르타죠? 스파르타 병사들이 수십만 페르시아 군인들을 물리쳤잖아요. 나라를 구했죠. 그렇듯이 이제 뇌 근육 튼튼한 이제 300의 사유자, 들레즈의 사유로, 들레즈 사상과 철학으로 무장한 여러분들과 함께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새로운 길을 한번 개척해 보는 게 저의 꿈인데요. 여러분과 같이 그 길을 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뭐 끝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같이 가 보는 거죠. 이제 뭐 요번이 리메이크 9번째가 될 텐데요. 이제 나머지 리메이크도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8번째 하고요. 들레즈의 반복에 대해서 이건 뭐 본 영상 보시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설명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만 좀 정리해서 네이버 카페에 올릴 생각이고요. 오늘 자료 보시고 또 설명 보시면은 뭐 이해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으실 것 같고 설명이 뭐 제 생각인데 잘 된 것 같아요. 저는 뭐 리메이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료만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백두협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건의 존재론 리메이크 영상 만들고 10번째 10개의 리메이크 영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또 준비하고 또 제가 컴퓨터가 낡아서 컴퓨터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또 운영체제 이것도 7에서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옮겨가서 또 익숙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윈도우 7에 제가
물들어 있어가지고 인도10도 좀 공부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직 이 딜레즈 정체에 대해서 정리할 게 많이 있고 그래서 한 8월 중순쯤 시즌3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같이 미진한 거 있으면 같이 공부하시면서 딜레즈의 정치에 대해서도 한번 미리 생각해 보시면서 그때 만나도록 하죠. 8월 중순쯤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딜레즈 경제학 토론클럽이 우리 모두 함께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앞서 나가는 그런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함께 같이 서로 기대하면서 좋은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목적, 구체적인 목적은 신자주의 극복 프로젝트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결과가 한번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같이 서로 윈윈 하면서 서로 딜레즈와 겉다리의 되기를 이루면서 창조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이 정해지면은 계획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잠정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고 여러분들의 제안도 받아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 볼게요. 그래서 5월 말쯤에 리메이크 영상을 다 끝내기로 하고 6월, 7월 준비해서 8월 중순쯤에 만나보기로 하죠. 이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제 한 7분여 넘게 지났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백두협회에 올린 글,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카페 백두협회에 올린 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형이상학의 정수, 두 번째, 딜레즈의 존재운동. 존재운동이라는 게 세계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이 세계의 변화라는 게 꼭 이 우주, 지구의 변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그것이 존재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차이와 반복을 중심으로 해서 딜레즈의 아주 기초적인 존재의 운동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이미 올려놨는데요. 미리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존재의 이주운동이라고 해서 탈영토와 제영토와 주로 1000개의 고원까지 합해서 정리를 해 놓은 거죠. 미리 공부하실 분들은 존재의 이주운동, 탈영토와 제영토와에 관한 영상도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아주 기초적인 딜레즈의 형이상학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변화라는 것이 잠재적인 것에서 현실적으로 향하고 잠재에서 현실로, 현실은 다시 잠재의 세계에 영향을 주게 되는 일종의 순환, 반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쉬운 말로요. 그래서 진화, 마이클 하트가 지은 딜레즈 사상의 진화에서는 존재의 적극적 유출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표현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잠재적인 것의 현실화 또는 분화를 말하는 거죠. 존재의 적극적 유출이라는 게 그러니까 존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딜레즈의 잠재성론, 거기서
가장 중요했던 게 그거잖아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 영어로 리얼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현실. 영어로 actual이라고 했죠. 현실적인 것과 또 잠재적인 것, virtual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거를 꼭 기억해 두신 상황에서 이제 존재의 운동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존재의 적적 유출이라는 것은 존재의 발생을 말하는데 잠재적인 것의 현실화, 현실적인 것이 액츄얼한 거죠. 그러니까 현실화는 actualization이 되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들레즈의 특이한 용어로 분화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사실 영어에 대응되는 단어가 없어요. 밑에 이 미분화라고 있잖아요. 미분화란 단어는 영어에 있죠. differentiation. 이 T죠, T. 차이 나는 거 이 T와 C죠. 영어에서도 이 미분화는 이 T. 영어에는 이 단어 하나밖에 없는 거죠. differentiation. 근데 들레즈가 T를 C로 바꿔서 T만 C로 바꿔서 새로운 단어를 만든 거죠. 그런데 발음은 똑같죠. 예, 불어에만 있는 단어니까 불어로 하면은 differentiation. 분화도 마찬가지예요. differentiatio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인 것의 현실적인 것은 액츄얼한 거니까 actualization이 될 텐데 그것을 다른 말로 분화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들레즈가 새로 만든 용어 differentiation. 발음은 똑같지만 T가 아닌 C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분화, 현실화, 미분화 밑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현실화 또는 분화는 미분화를 통해 발생한 잠재적 역량이 현실적 대상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재적 세계, 이념적 차이는 미분화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T를 쓴 differentiation이고 그것이 개체화를 지나서 현실화 됐을 때는 actualization과 같은 뜻으로 C, 알파벳 C를 쓰는 differentiation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 역량이 강도적 역량으로의 개체화 과정을 거친 뒤 구체적 재현이 가능한 현실적 대상으로 분출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았듯이 존재의 운동은 잠재, 현실의 관계라는 거예요. 잠재, virtual과 actual의 관계라는 거죠. 심층의 잠재적인 것들이 상호작용이 누적적으로 쌓여 표면으로 분출되어 현실적인 것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존재의 운동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듯이 잠재적인 것, virtual한 것이 actual로 되는 것, actualization, differentiation, differentiation 되는 게 존재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존재의 운동은 잠재의 현실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잠재 현실의 관계와 비슷한 것으로 또 제시될 수 있는 게 가능성과 실제성의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존재의 운동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능성, possibility,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potential reality, 불어로
뭐 포탕시알인가 뭐 그렇게 발음하죠. 가능성과 실제. 실제는 이 잠재와 현실을 합한 실제죠. 리얼리티죠. 그러니까 존재 운동은 잠재에서 현실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가능성에서 실제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파서블에서 리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능한 것은 이미 현실적인 거예요. 가능한 것은. 그렇지만 실제적이진 않다는 거죠. 비실제적.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 그랬죠? 말로 표현하고 뭐 감각적으로 느끼고 지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것, 뭐 가능한 게 뭐겠어요? 뭐 너는 뭐 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이 될 것 같다. 축구 선수의 가능성이 있다. 연예인이 될 것 같다. 그런 구체적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비실제적, 넌 리얼하다는 거죠. 지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것은 현실적이지만 비실제적이라는 거예요. 리얼하지만 액츄얼하지만 넌 리얼하다는 거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잠재적인 것의 절차는 현실화 말했죠? 액츄얼리제이션. 가능한 것의 절차는 실제화 리얼리제이션이라는 거죠. 존재의 운동 뭐라고 그랬어요? 잠재적인 것의 현실화 액츄얼리제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능한 것의 절차 가능한 것이 실제로 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나중에 미래에 커서 그 가능성이 실현되는 것. 그거는 현실화되는 게 아니라 실제화된다는 거죠. 어떤 어린아이가 나중에 진짜로 발재간이 좋았던 아이가 진짜로 나중에 미래에 축구선수가 되더라. 그런 현실적인 거예요. 축구선수. 그거는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능성이라는 관념만 현재 있는 거죠. 아, 쟤는 축구선수가 될 것 같다. 그런 관념, 추측. 그런 거는 현재 있지만 축구선수인 것, 연예인인 것, 그런 건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실제화해야, 리얼리제이션 되어야 실제하는 거잖아요. 가능성이라는 관념은 현재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한 것 자체는 미래에 될 수도 있는 것, 즉 추측이 가능한 것일 뿐 지금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라는 것은 지금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지금 현재 있는 거. 그러니까 존재의 운동이라는 것은 있는 것끼리 운동하는 거예요. 잠재적인 것도 지금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현실적인 것도 지금 있는 거죠. 있는 것끼리 작용에 의해서 어떤 존재의 생성, 존재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없는 거하고는 무슨 작용이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없는 거하고 무슨 작용이 일어나요? 가능성이라는 것은, 가능한 것이라는 것은 현재에 없는 거예요. 미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의 운동이라는 것은 잠재와 현실의 관계이지 가능성과 실제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 이거 어렵지 않죠? 헷갈리시지 않죠? 존재의 운동이라는 것은 있는 것끼리 작용을 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해서 어떤 존재가 발생하는 거예요. 존재의 운동은. 변화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없는 거하고는 미래에 있을 거하고는 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에 잠재적으로 있는 것, 현재에 현실적으로 있는 것, 그 사이의 관계가 존재의 운동인 것이죠. 그래서 잠재에서 현실로,
현실에서 잠재로 그런 상호작용이 존재의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지난 시간에 끝부분에 말씀드렸듯이 가능과 현실은 닮았지만 유사하다는 건 창조적이진 않잖아요. 비슷한 닮은 거는 그렇게 창조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잠재와 현실은 닮지 않았다. 유사하지 않아야 창조성이 많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가능과 현실은 닮았지만, 즉 창조적이지 않지만 잠재와 현실은 닮지 않았다. 즉 창조적이다. 그래서 차이와 반복에서 둘레즈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실적 항들은 자신들이 현실화하는 잠재성과 결코 유사하지 않다. 현실적 항들은 잠재성과 유사하지 않다. 즉 현실화된 질과 종들은 자신들이 구현하는 미분비들을 닮지 않는다. 현실적인 질과 종, 잠재적인 미분비들은 닮지 않는다. 현실적인 부분들은 자신들이 구현하는 독특성들을 닮지 않는다. 현실적인 부분들은 잠재적인 독특성들을 닮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현실화, 분화는 진정한 창조다. 라는 거죠. 유사한 거, 비슷한 거, 그거는 모방성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것이 미래에 현실화됐다고 해서 어떤 진정한 창조적인 어떤 발생이 이루어졌다는 건 아니죠. 음악에 소질이 있는 자가 나중에 음악가가 되었다. 어떤 포텐셜, 자질이 있는 사람이 얼마 지나서 자기의 어떤 작품을 만들었다. 그런 것들은 진정한 창조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의 어떤 내적 욕망,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미분비들과 독성들로 이루어진 어떤 그 내적 힘, 에너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힘, 에너지로서의 물질. 그것이 액츄얼리제이션, 현실화되었을 때는 서로 닮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액츄얼리제이션, 디퍼런시에이션은 진정한 창조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소질이 발현됐다 그런 것보다는 내 안에 꿈틀거리는 어떤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현실화되었을 때, 분화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창조적인 어떤 작품이나 삶, 체제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존재의 운동의 과정을 개념화해서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미분화 상태에 있었던 것이 개체화를 거쳐서 분화, 현실화 하는 과정이 존재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현실화된 어떤 이 개별자들은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다시 이 잠재적인 세계의 피드백으로 되돌림, 되먹임 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분화는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T의 디페랑시아성이라고 했죠. 미분화, 안일 미자가 아니라 이 미세할 미자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들레즈의 이념의 잠재적 내용이 규정되는 과정이 미분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들레즈의 이념적 차이, 들레즈의 이데아라고 할 수 있는 이념적 차이, 잠재적 차이의 세계는 무질서한 세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완결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지 않으신 분은 지난 시간 꼭 참조하시길 바랄게요. 완결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도 실제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념의 실제성이 어떻게 규정되느냐 하면은
미분적 요소들, 미분적 관계들, 미분적 관계들, 즉 미분비들에 대응되는 특이한 점들, 그런 것들로 이루어졌다는 게 실제성을 보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미분화 과정이 이런 들레즈의 이념적 상태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단순히 카오스가 아니라는 거죠. 무질서, 아무런 규정도 안 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들레즈의 이념적 상태도 역시 완결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미분적 요소, 미분적 관계들, 또 거기에 대응되는 특이점들, 그런 것들로 구성된 질서가 있는 세계라는 거죠. 그런 상태를 미분화 상태라고 한다는 것이고, 들레즈의 분화라는 것은 발음은 같지만 이 스페링이 다르잖아요. C를 나타내는 거, 분화, 디프랑시아시옹, 또 현실화라고도 말씀드렸죠. 액츄얼리제이션,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잠재성이, 미분화된 잠재성이 서로 구별되는 종이나 부분들 안에서 현실화, 액츄얼리제이션, 액츄얼라이즈 되는 과정이 분화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모든 현실화 과정은 질적이고 외연적인 이중의 분화라고 할 수 있어요. 밑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분화 상태가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미분비, 즉 비율적 관계들, 독특성, 특이점들,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관계들, 비율들은 현실화되면 질이나 종으로 분화된다고 할 수 있고, 이건 질적인 거죠. 이런 구체적인 독특성, 특이점들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부분이나 물리적 부분들,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생물적인 거죠. 또 물리적인 것, 물리적 부분들로 분화되는데, 이런 것은 외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분비나 비율적 관계들은 질이나 종으로, 잠재적 세계에서의 독특성이나 특이점들은 어떤 유기적 부분,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부분이나 물리적 부분들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관계들은 이런 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관계들은 이런 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들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점들 방향이 바뀌잖아요. 이런 변곡점들, 이런 것들이 특이점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특이점이 되는 거고, 차이와 반복 책 보시면은 특이점들을 많이 설명해 놨는데,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변곡점들이죠. 그리고 이런 쭉 가는 이런 점들은 다 보통점이 되는 거죠. 특이한 맛이 없는, 그러니까 의미가 부족한,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이런 특이점들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관계가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했을 때 특이점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여기서는 이런 점들, 아주 수직으로 솟구치는 이런 점들은 임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들, 이런 점들이 특이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거는 다 의미가 적은 보통점이 되는 거고요. 이런 특이점을 하나 지나서 이런 구간도 이 보통점들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보통점들로 완만하게 증가하다 다시 솟구치는
이런 임계점을 지났을 때 다시 이런 점들은 또 의미가 적은 보통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찾을 때는 이런 독특한 점들, 특이점들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이런 선들은 미분비들, x와 y 관계를 나타내는 것들이라면은 거기에서 이런 특이점들과 이런 뭐 보통점들 이런 게 나눠지는 거죠. 특이점들, 이런 임계점들, 이런 변곡점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임계점 이런 것들은 어떤 뭐 멱함수라고 그래서 멱함수 곡선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과학과 철학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죠. 뭐 어떤 힘이 누적된 상태에서 임계점을 지났을 때 지진이 폭발한다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임계점을 지나면 지진이 발생한다. 뭐 그런 예를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뭐 질적이고 외연적인 이중의 분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잠재성에서 현실로 가는 분화를 말씀드렸는데 분화의 범주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화의 범주들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들 수 있는 게 자연과학에 있어서의 물리학적 범주, 또 생물학적 범주를 들 수 있죠. 뭐 그 외에도 뭐 경제학적 범주, 정치학적 범주, 사회과학적 범주들, 뭐 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많죠. 인문학적 범주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정신적인 것에 관련된 것들. 우리가 몸체를 말할 때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체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운동하는 잠재에서 현실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유형을 나눠보는 이 범주들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죠. 사회학적 범주에서 어떤 사회체제, 경제학적 범주에서 어떤 경제체제가 새로이 생겨나는 것도 이런 존재의 운동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자연과학에서 물리학과 생물학적 범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학에서는 어떤 질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외연적으로 어떤 부분화가 일어날 수 있겠고요. 생물학적으로는 어떤 종별화가 어떤 질적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서 어떤 유기적 조직화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별화가 뭐냐, 유기적 조직화가 뭐냐 그런 것도 차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종을 뭐라고 그러죠? 동물종이라고 하면 유기적 조직화는 뭐 개, 소, 닭 뭐 그런 게 될 수 있고요. 또 종별화를 또 개라고 하면은 유기적 조직화는 뭐 많잖아요. 스피츠, 뭐 치와와 뭐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고요. 종별화를 치와와 종이라고 하면은 유기적 조직화에서는 또 뭐 여러 가지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별화를 하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유기적 조직화는 팔, 다리, 장기, 심장 뭐 그런 게 조직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별화라고 해서 꼭 생물학에서 말하는 종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걸 전체 관계라고 했잖아요. 미분비가 질과 종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질과 종은 이 부분화라는 것은 어떤 외연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분비들이 체계에 해당하는 이 유전자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한 종 안에서 구현되는 동시에 그 종을 구성하는 유기적 부분들 안에서 유전자가 구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종으로 구현되는 동시에 유기적 부분, 그 종을 구성하는 유기적 부분들 안에서 유전자는 이중에 분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도 보면은 거기에 뭐 그 DNA 배열을 이루는 염기서열로 유전자가 구성되잖아요. 그래서 그 뭐 요소가 A, G, T, C 그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데닌 A, 구아닌 G, 타이민인가 T, 사이토신 뭐 C 그렇게 네 가지가 그 네 요소의 관계들. 우리는 X, Y 두 가지로 설명할 때가 많지만은 여기서는 변수가 네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런 관계들이 뭐 여러 가지 그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툭툭 어떤 특이한 점들이 나와서 어떤 뭐 팔이 되고 다리가 되고 또 어떤 관계에서는 유전자가 어떻게 되면은 뭐 사람은 인류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데에서는 짐승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다 유전자 노름이죠. 미분비들이 체계에 해당하는 이 유전자의 놀이에 의해서 어떤 관계들은 한 종으로 구현되고 거기에서 어떤 특이한 것들이 팔이 되든지 다리가 되든지 뭐 심장이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더 큰 차원에서 종을 뭐 동물종이라고 했을 때 동물종 안에서 이 유기적 부분들은 어떤 특이점들에서는 소가 되고 어떤 특이점에서는 돼지가 되고 그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분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사이에 미분화에서 분화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러한 중간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강도적 개체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공부했죠. 강도적 개체화의 과정이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적 개체의 이중성 기억하십니까? 강도적 개체는 이중적이라고 했잖아요. 이념적 세계에서 현실적 세계로 넘어오기 전에 어떤 개체화가 이루어져야 우리는 구체적인 어떤 존재의 발생이나 인식에 있어서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뭐였죠? 감각할 수 없지만 감각밖에 될 수 없는 성질. 사유될 수 없지만 사유밖에 될 수 없는 성질. 지각될 수 없지만 지각밖에 될 수 없는 성질. 그런 것이 이 강도적 개체의 특이한 이중성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중성으로 인해서 개체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존재의 측면에서나 인식의 측면에서 모두 잠재성의 세계와 현실성 세계의 연결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이 아니라 들레즈는 이 세계의 운동, 존재의 운동을 이렇게 미분화, 개체화, 분화 또는 현실화로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들레즈의 존재론과 인식론, 들레즈의 이런 철학을 현대 형이상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지 다시 확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존재의 운동을 설명해주는 뭐 사상가가 또 있었나요? 여러분들 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게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들레즈의 이런 이론이나 설명에 대해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공감이 안 된다.
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거는 자연과학적으로 사유하는 것이 사유의 영역이 아니라 철학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공감하시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뭐 공감하는 편이지만 그걸 공감하거나 안 하거나 그걸 떠나서 이렇게 현대 세계를 제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이론이 없다는 거죠.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러한 것이 유일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심오한 철학을 전개한 분들, 철학자들, 사상가들 많이 있죠. 구체적인 영역이나 부분에서 들레즈보다 훨씬 설득력 있게 현대 과학과 매치가 잘 되게 설명한 영역들 많이 있죠. 그러나 이 현대의 전체, 세계 전체를 설명해주는 어떤 밑그림을 그려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논의, 그러니까 현대 형이상학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아마 들레즈가 가장 괜찮은 설득력 있는 납득이 되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은 이 정도로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자세한 것은 본 영상도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잠재적 세계는 미분비와 특이점들로 구성되며 그것들이 분화의 범주에 따라 각종의 사물과 물리적인 거죠. 유기체, 생물학적인 거죠. 생물학적 범주죠. 그리고 하나의 사회체제로도 사회학적 범주죠. 이런 범주들에 따라 사물, 유기체, 사회체제로 현실화된다는 거죠. 이게 존재의 운동이라는 거죠. 존재의 운동은 잠재적 세계와 현실적 세계를 끊임없이 넘나드는 영원 회귀이자 차이의 반복이다. 맨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세계의 움직임, 존재의 운동을 설명하는 거대한 이론이 또 하나 있잖아요. 헤겔로부터 비롯되는 변증법. 변증법이 헤겔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라 헤겔이 정리를 한 거죠. 변증법이라는 게 변증술,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해서 서양 고대 철학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것을 존재의 운동으로 정리한 게 헤겔의 변증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헤겔 논리에 따른 변증법적 과정이 또 하나의 세계를 설명하는 논리인데 그런 과정과는 다르다는 거죠. 다른 존재의 운동을 현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들레즈가. 세계의 움직임은 시작도 끝도 기원도 목적도 없이 끝없는 총체적 비판을 수행해가는 영원한 창조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변증법에 대해서도 다음 왜 들레즈인가 요 편을 미리 보신 분은 잘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잠깐만 말씀드리자면은 변증법이라는 게 동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내부화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증법적 지향, 정반합에 기초해서 변증법적 지향을 해나가는 과정이 바로 내부화 과정인 거죠. 그래서 헤겔이 말하는 동일성의 대표적인 게 절대정신이잖아요. 절대정신의 실현 과정이 세계, 크게 본 세계의 과정, 역사적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레즈가 세계를 보는 차이의 긍정보다는
어떤 배제나 대립과 모순을 기초로 존재의 운동을 설명하는 게 헤겔의 변증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헤겔 변증법을 비판하면서 그것과는 다른, 그러니까 비판도 그냥 온건한 비판이 아니라 총체적 비판, 총체적 비판을 수행해가는 영원한 창조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델레즈의 존재의 운동인 것이죠. 그리고 현대 과학의 총체적 결과를 반영한 현대 형이사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반복 부분은 제가 정리한 것만 그냥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리메이크 10번째, 마지막으로 5월 말쯤에 사건의 존재론 말씀드리면서 리메이크 마치고 또 8월 중순에 시즌3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로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요새 갑자기 또 코로나가 활성화됐어요. 끝까지 조심하시고요. 백신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